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력발전단지가 들어설 태백의 한 마을이 마을발전기금의 배분 때문에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마을발전기금을 받는 지역 상당수가 비슷한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어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3.6메가와트급 풍력발전기 12기가 들어설 태백시 삼수동 원동마을입니다. 마을 발전기금 8억 원을 지원받았고 준공 후에 다시 8억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마을 발전기금을 주민들에게 나누는 방식을 놓고 일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가구별로 균등하게 배분하는 방식에서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배분으로 변경됐기 때문입니다. 두 번의 사례가 있는데 두 번 다 똑같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차등 지급을 한다고 그러니까 좀 이치에 안 맞죠. 마을자치위원회 측은 세대원이 많을수록 피해를 보는 게 많고 총회를 여러 차례 열었다며 차등 지급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6사람하고 혼자 계시는 분하고 좀 이 차이를 둔 거라. 그래서 둘 기준을 하든지 보상을 줬겠죠. 동해시 송정동에서는 동해안 석회석 물류시설의 마을 발전기금 35억 원의 지급 대상자 선정 문제로 소송까지 벌어졌습니다. 이처럼 마을 발전 기금을 둘러싸고 주민들 간의 갈등이 이어지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마을 발전 기금으로 인한 갈등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지침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마을별로 불이익을 받는 사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 기준은 정부가 보상을 할 때 제시하는 규정 등이 있으니까. 각종 개발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하는 마을 발전기금의 투명한 배분과 운영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조선 6대 임금 단종의 넋을 기리는 단종문화제가 막을 내렸습니다. 올해 단종문화제는 처음으로 국장을 야간에 진행해 특별한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해가 저문 영월 시가지. 어린 임금의 애달픈 죽음을 알리는 상역군들의 구슬픈 가락이 울려 퍼집니다. 동강 둔치를 출발해 장릉까지 700여 명이 참여한 대규모 국장행렬은 야간 조명과 어우러져 낮과 다른 신비로운 장면을 연출했고 그 웅장함과 감동은 배가 됐습니다. 낮에 하다가 이제 밤에 하니까 색다른 또 맛이 있어요. 어두운 데서 보니까 이게 등들이 불을 밝히고 오니까 훨씬 더 화려해요. 쌀쌀한 날씨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늦은 시각까지 자리를 지키며 축제를 즐겼고 꿈에 그리던 정순왕후와의 짧은 만남과 가슴 아픈 이별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국내 유일의 국장제연이 야간에 진행되면서 특별한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완전 색다른 것 같아요. 전에랑 다르게 뭐라 그럴까요? 꼭 영화관에 온 것 같은 느낌이라 그럴까요? 네, 새롭네요. 올해 단종제는 야간 국장 외에도 왕과 궁중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체험 축제로 새로운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3개의 테마관이 마련돼 직접 궁중 음식을 만들어보고 전통 궁중 상차림 시연과 궁중 의상 체험 등 기존 역사문화 축제의 단조로움을 탈피했습니다. 테마관이라고 하면 단종에 대한 역사적 사실이라든지 이렇게 무겁게 가는 것이 대부분인데 그런 것보다는 직접 자기가 몸으로 느끼고 그리고 나서 그 이름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7 어린 나이에 유배지인 영월에서 생을 마친 비운의 왕 단종을 추모하기 위한 단종문화제는 53년간 이어온 지역의 대표 문화 축제로서 새로운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정부가 오징어 자원 보호를 위해 체납기 어선과 트롤 어선의 공조조업의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적발이 쉽지 않은 데다 오징어 총 허용 어획량의 상당량을 트롤 어선에 배정하고 있어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조조업은 체납기 어선이 불을 밝혀 오징어를 모으면 트롤 어선이 그물로 싹쓸이하는 어법입니다. 어획 강도가 높은 쌍끌이 그물로 어린 오징어까지 마구잡이로 잡아들일 수 있어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하지만 한꺼번에 많은 오징어를 잡을 수 있다 보니 불법 공조조업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강원 경북 동해안에서 체납기 어선과 트롤 어선의 공조조업 행위가 적발된 건 141건에 달합니다.
강력한 단속에도 불법 공조조업이 성행하자 해양수산부가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1차 위반 시 면허정지 30일, 2차 위반 시 면허정지 60일인 현행 규정을 각각 면허정지 60일과 면허 취소로 상향하는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1차적으로는 수산자원관리가 이제 1차 목표고 이런 개정을 통해 가지고 불법을 좀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는 거죠. 하지만 공조조업은 야간의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데다 수익금도 현금으로 은밀하게 배분해 적발이 어려워 근절될지 의문입니다. 게다가 집어등이 없어 오징어를 잡기 어려운 트롤 어선에 정부가 오징어 총 허용 어획량의 65% 이상을 배정하고 있어 공조조업을 묵인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물량을 트롤에 배정한 것은 정부가 불법 조업을 방치하는 것을 넘어서 인정하는 셈이 됩니다.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 TAC를 확 줄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대형 트롤과 쌍끌이 대형 저인망 등 트롤 어선이 잡은 오징어는 2만 6천여 톤으로 전체 오징어 어획량의 58%를 차지했습니다. MBC 뉴스 이웅입니다. 동해상사 고속노사 간 임금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노동조합이 내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한노총 동해상사 고속노동조합은 내일 아침 6시를 기해 강릉과 속초, 고성, 시외, 시내 68개 노선 버스 130대의 운행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강릉시는 전세버스 8대를 투입하는 등 해당 지자체들이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한편 동해상사 고속노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임금 협상에 들어가 임단협 7회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조정중재 5회를 거쳤지만 결렬됐습니다. 회식 중 부하 여군이 상급자에게 존경한다고 말한 것을 호감 표시로 받아들여 여군의 신체를 접촉한 것은 추행이고 이를 토대로 한 징계는 마땅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법 행정 1부는 육군 모 부대 소속 장교 A씨가 제1야전군 사령관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회식 중 상급자인 자신에게 존경한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먼저 호감을 표시해 서로 좋아서 손을 맞잡았다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히고 징계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횡성군 우천면 옛 토지 드라마 세트장에 유치한 서울문화자원센터 건립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횡성군은 당초 무상으로 부지를 서울시에 대부하는 것으로 추진했지만 서울시의회가 부지를 영구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며 매입 의사를 밝혀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최근 부지 매입으로 최종 승인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는 2021년까지 350억 원을 들여 4만 4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서울시 박물관과 미술관 소장품을 보관하는 문화자원센터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강릉시가 다음 달부터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게 전통시장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강릉시는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아짐에 따라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을 유도하기 위해 10만 원 상당의 전통시장 상품권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강릉시의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운전면허증 소지자의 12% 수준인 16,000여 명입니다. 정선소방서가 현장 대응 역량 강화 방안 연구 발표 전국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최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발표대회에서 정선소방서는 도 대표로 참가해 효과적 화재 대응을 위한 현장 정보 활용을 주제로 이같이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 발표에는 소방서 상황실의 역할 이원화로 현장 지휘 역량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정보 관리와 현장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가 내일 강원대학교를 찾아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대학생들과 토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강원대에 따르면 국가교육회의는 내일 오후 2시부터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강원대 60주년 기념관 국제회의실에서 제10차 국가교육회의 및 강원 지역 대학생과 함께하는 미래교육 토론회를 엽니다. 이번 전체 회의에서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와 한 OECD 국제교육 콘퍼런스 추진 상황 등을 논의하고 지역 대학생들과 함께 미래 교육을 주제로 토론합니다.
춘천시가 마을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직접 찾아 실행하는 주민자치회 위원을 모집합니다. 춘천시는 다음 달 10일까지 신부급과 후평 1, 2동, 석사동과 강남동, 신사호동 등의 주민자치회 위원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민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사전교육 6시간을 받은 뒤 공개 추첨을 통해 선발합니다. 춘천시는 주민자치회는 주민 스스로 마을 의제 발굴과 마을 계획을 세우고 실행한다며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산불 피해 지역을 돕기 위한 강릉선 KTX 요금 30% 할인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코레일은 강릉선 KTX 요금을 이달 말까지 30% 할인해 줄 계획이었지만 산불 피해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할인 기간을 5월 말까지 한 달 더 연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릉선 KTX 모든 구간의 탑승객은 30% 할인된 요금을 적용받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